빠르게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낙팔 할 수 있는 경기도 부천의 최저가 1억대 아파트입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아파트 임장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와, 여기가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최저가 1억대까지 떨어진 1억대 소액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지금 해당 아파트 너무너무 장점이 많거든요. 함께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에 이세연쌤 달려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편이거든요. 여름에는 우리가 해가 너무 나서 임장하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선선한 이세연쌤이요 임장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물건 임장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공부할 물건 정보부터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33622번입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8번지고요. 미래내 마을 아파트입니다. 907동 505호인데요. 대지권이 5.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3.54제곱미터로 전용 면적 10평인데요. 공급 면적은 42제곱미터로 해서요. 12평형입니다. 자, 감정가가요. 2억 3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1억 6,100만 원까지 떨어진 1억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파트 물건을 임장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 중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지금 33.54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입니다. 우리 그냥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딱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있죠. 우리 집 공간만 말을 하는 거고요. 공급 면적은요, 뭐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관리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 34평, 2평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이 경매지에는 33.54제곱미터로 10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공급 면적으로 바꿔서 봤을 때는 42제곱미터로 해서 12평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실 때 10평이 아니라 어때요? 12평으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요, 세대수가 굉장합니다. 무려 1540세대나 됩니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동이 12동이나 되거든요. 경기도 부천에 평형이 12평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죠? 연식이 여러분 좀 오래됐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1993년식으로 해서요. 32년 차 된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세연쌤이 현장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소액으로 빠르게 낙찰받고 팔고 자, 제가 소액은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빠르게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낙팔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경매 물건지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해당 아파트 12평이죠. 방 2개, 욕실 하나인데요. 방 2개 중에서 또 하나는 거실 겸 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아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매도가 될까? 그런데 이 해당 아파트가요, 12평, 17평, 20평형 이렇게 세 가지 평수로 되어 있는데요. 12평 거래량 굉장히 활발합니다. 함께 거래량 볼게요. 빨간색 점 너무너무 많죠. 지금 1540세대 중에서 매매가 47개, 전세가 10개, 월세가 15개 이렇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와져 있어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리고 입지도 너무 최고거든요. 나중에 이세연쌤이요 물건지 보고 내려와서 입지 분석과 수요 분석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세연쌤 근데 네. 12평에 방 2개면 좀 작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4인 가족이 살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수요가 없겠다, 거래가 안 되겠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세조사와 임장을 정확히 해야 해요. 맞습니다. 이세연쌤처럼 시세조사와 임장 정확히 하시면은 평수가 아무리 적더라도요,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2년 차나 된 구축 아파트죠.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540세대. 네,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은 5층이죠. 5층이라서 로얄층은 아니지만 이 아파트는요, 1층도 거래가 되고요, 탑층도 거래가 되고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동간 사이가 굉장히 넓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바로 이 동이요, 로얄동입니다. 그럼 이 향은 어때요? 여기 향이요, 남서향이거든요. 12평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동향으로 빼지 않고 남서향으로 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907동이 굉장히 인기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복도 뷰이기는 하지만 거실에서도 굉장히 동간 거리가 넓거든요. 계속 볼게요. 바로 이 집이네요.
와, 특별히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가 잠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기 계량기도 거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쭉 한번 가볼까요? 이 샤시는 거의 이제 비슷하네요. 옆집하고. 근데 이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32년 된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눅눅하고 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 비상구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비가 왔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청소를 막 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닥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눅눅해요. 습한데 워낙 오래돼서 이 환경 자체가 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연쌤, 오늘도 해당 물건 권리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권리 분석 공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요, 2018년도 3월 7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말소기준 등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죠. 하지만 위험한 가등기가 있는지, 위험한 가처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세연쌤이 확인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저희가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임차인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고 우리 왕초보자 분들도 권리분석 신경 쓰지 않고 안전하게 입찰하실 수 있는 경기도 부천의 최저가 1억대 아파트입니다. 그럼 외부로 나가서요, 우리 입지와 수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세연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세연쌤, 우편함 보고 가셔야죠. 아, 맞아요. 제가 우편함 깜빡했네요. 자, 우편함 한번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임장을 오면은요, 이것저것 체크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세연쌤 같은 경우는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임장 오시기 전에 임장 체크리스트, 거기에다가 내가 임장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꼼꼼하게 다 적어서 내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505호죠. 505호. 우편물이 깨끗한데요? 우편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관리실에서 뭐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해당 호수에 갔을 때에는 아무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편함을 보니까 또 누가 거주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항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도를 잘 진행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세연쌤, 그러면 여기 입지는 어떤가요? 여기 저렴하니까 역하고는 멀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입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7호선 신중동역과 487m밖에 되지 않는 역세권 아파트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경기도 부천에, 그것도 최저가 1억대 아파트인데요. 초중 고등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너무너무 좋죠. 팀장님, 7호선 어디 가죠? 서울 가요.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서울 출퇴근하는 그런 젊은 수요층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물론 연식이 오래되고 저렴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수요층들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32년 됐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는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그런 호재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신중동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있죠. 부천 종합운동장에 GTX B 노선에 호재가 있습니다. GTX B 노선은 올해 착공 예정인데요. 아마 올해 착공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3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GTX B 노선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도 17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과 접근성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그 GTX-B 노선이 네. 여기 집값하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구축 아파트이고요. 만약에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함께 더해진다면 와,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두 정거장만 가면은 GTX B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상승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 해당 아파트 보유할 거 아니시죠? 낙찰받고 바로 단기 매도로 우리가 빠르게 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더 떨어질 일은 절대 없으니까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TX B 노선의 호재, 또 재개발, 리모델링 호재까지 좀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이세연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주차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따라오세요. 이 아파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1540세대나 되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근데 주차 대수가요 491
1대 갖게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장점은요, 32년 차나 된 굉장히 구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하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죠.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이면 주차 엄청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네, 이면 주차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냥 그어놨네요. 근데 이 아파트가 세대수 대비 주차 대수가 3분의 1대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아파트도 팔릴까요? 그런데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수요층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신혼부부들, 이런 부부들이 차가 없고 7호선을 이용하시는 그런 수요층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권이고요.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7호선 역세권이고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 장점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커버된다는 거죠. 태연쌤, 그럼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12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기본형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부분 수리를 했을 때, 올 리모델링을 했을 때 물론 1,000에서 1,500만 원까지도 시세 차이가 난다라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동이요, 남서향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향이 남서향이라고 하는 게 이 해당 물건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넓은 평형을 좋은 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가장 작은 평형인 12평을요, 남서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남향도 있거든요. 있지만 큰 평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향이 굉장히 좋고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로얄동으로 인정받는 동이라고 하네요. 실거래 있을까요? 제가 실거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25년 올해죠. 최근 6월에 2,500만 원으로 1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15층 중에 15층, 탑층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1층, 탑층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5월에 2억 4천만 원 15층 거래가 또 됐고요. 2억 5,500만 원 14층, 2억 3,800만 원 9층, 2억 5천만 원 14층, 2억 4,800만 원 6층, 2억 1,000만 원 1층,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아파트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2억 4천만 원에서 또 수리 여부에 따라서 2억 5천, 2억 5,500까지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저가가요, 얼마였나요? 1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매가 최저가 이상 쓰고 그리고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낙찰이 되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경쟁률이 너무 세고 아파트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세연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실전반 평생회원 교육생분들은요, 안전마진을 반드시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몇 번 폐차를 하더라도 리스크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고요, 낙찰을 받고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화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면 1년 미만은 70%의 양도세를 내야 되죠. 지방세까지 77%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이세연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적게는 6%, 가장 많게 45%까지 그 세율 안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최저가 1억대 아파트,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태연쌤, 그럼 이 아파트의 장점 한번 정리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장점, 추리고 추려봐도 7가지나 되더라고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호선 신중동역과 487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정거장만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B 노선에 호재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천 원미구 중동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는 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역세권이잖아요.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 다 있고요. 1,54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2평.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요, 남서향으로 향이 굉장히 좋고요, 동간거리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로얄동에 속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인근에 대장 아파트인 센트럴파크 프루지오하고 힐스테이트, 시세가 12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과 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입지에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요, 32년 차나 된 구축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로얄동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단점도 있을까요? 그럼요. 단점이 명확하게 있죠. 단점, 오늘 우리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같이 임장했으니까. 아, 제가요? 네?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는 세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네. 첫 번째는 32년 차나 된 너무 구축 아파트입니다. 맞아요. 너무 오래됐죠. 아까 네. 조금 눅눅하고 좀 축축하고 또 아무리 깨끗이 관리를 해도 오래된 티가 벗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어때요? 거래가 된다. 빠르게 팔린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12평으로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맞아요. 너무 평수가 작아요. 12평이면 이게 4인 가족 살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하지만 신혼부부나 어때요? 좀 연세 있으신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굉장히 잘 된다. 빠르게 매도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동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네. 주차 대수가 부족한 거입니다. 맞아요. 주차 대수가 진짜 세대수 대비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기 너무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렇게 평수가 작다고 에이 이게 팔리겠어? 32년 차나 된 구축 아파트 이게 팔리겠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이게 팔리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소액을 가지고 빨리빨리 입찰하시고 빠르게 낙찰받아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연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우리 회원님들, 이세연쌤 어때요? 평생회원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났다고, 그리고 지금 수업 중에 또 상담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우선 문을 두드리세요. 이세연쌤이 우리 회원님들 입찰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연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제가 예전에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 소액 경매를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는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시간,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이 순간,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고민과 걱정과 불안감에 있는 이런 시간들, 너무 내 인생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돈은 동등하지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어느 한 사람 소외되지 않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요,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시간을 너무 아깝게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세연쌤은요, 16년 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 소액으로 시작했던 그때를 항상 잊지 않고요, 사랑하는 소액님들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힘든 부분들 함께하면서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앞으로도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소액에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16년 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잘 헤아리면서 함께 그 길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이세연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